우선 저희가 낙산공원을 방문하러 가면서 주변에 있는 벽화마을과 장수마을을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벽화마을에는 굉장히 정감있고 아름다운 벽화들로 가득합니다. 벽화는 아니지만. 그리고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 같은 게 되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야생마를 수십 년간 길러온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네, 이런 마을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소소하다, 정감있다, 아늑하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낙산공원을 방문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낙산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들뜬 온데간데 없이 저희를 반기는 건 허연 아스팔트 길,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색 없이 이정표를 보면 광장 1, 광장 2, 광장 3 이런 식으로 그 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전에 설정한 페르소나는 일반적인 20대 학생입니다. 공원을 처음 방문했고요. 네, 이름은 황정은입니다. 여느 20대 여학생과 다름없이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블로깅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요. 커피도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전형적인 한국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다음 발표자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여행 간 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를 하자면 이해를 한다 정도네. 좀 들떴어요. 하도 이게 호객꾼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신발끈 보여주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공원에 갔을 때 느낀 것이 컨텐츠도 많이 없고 굉장히 허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공원이란 것이 주변 사람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낙산공원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화마을이라든지 뭐 반대쪽에, 그러니까 성곽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낙산공원이 이제 주로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장수마을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되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분위기에 묻어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낙산공원 자체는 지금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뭐 철제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차량이 지나다니라고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낙산공원이 있던 부지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공원을 지은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도로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도 그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걸 드러내고 좀 컨텐츠부터 넣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가 보면서 네, 이거는 맨발길인데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나무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다시 짓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밖에 없어서 그늘이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로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괜찮지 않을까요? 또 거기 계단이 엄청 많거든요. 계단이 거의 뭐 천국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산공원이 이제 성벽에 있어서 성벽 길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는 길이 너무 뭐라 말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40km 마라톤을 시작해야 되는데 첫 발에 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칠을 해놔가지고 약간 저기 너무 이쁘다 이렇게 끌고 가는 정음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계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떤 어떤 길의 테마화, 뭐 특정한 내용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길을 조성함으로써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 길을 만든 다음에 사실은 뭐 맨발길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드렸습니다. 발로 그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정은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원 진입을 하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일단 전형적으로 키오스크와 라디오 방송 매체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여기가 저희가 왜 좋았냐. 지역 공동체와 지역 주민과 그리고 여기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그 정보 공유의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라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코스가 생길 텐데, 한번 돌아보는 이런 코스가 생길 텐데, 이런 것을 제공하는 주체가 그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라 공원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직접 이런 루트가 갔더니 뭐 나무 그물이 져서 굉장히 괜찮더라. 안 그러면 뭐 여기로 갔더니 굉장히 경치가 좋고 그러더라라는 정보를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음이가 들어오면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렇게 공유된 코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다음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그 곳곳에 설치된 그런 그 스피커에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은 그 A 코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갔으면은 끝나는 데까지 몇 분이 서 계시고, 오늘은 뭐 여기서 뭐 공원 내에 큰 광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공연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이런 내용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B 코스를 갔더니 가다가 뭐 넘어졌는데 뭐 이런 해프닝 같은 이야기도 나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단 지원을 받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그 성북구에 있는 장수마을 같은 낙후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똑같죠. 이화 벽화마을도 똑같이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를 재생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근린공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 벽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적인 관점에서까지 진단의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1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네. 뭐 SNS로 받을까요?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낙산공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길에 전혀 특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도 이 길 같고, 안내판을 보고 다녀도 뭔가 공원 1, 광장 1, 광장 2, 광장 3 돼 있는 이 길이 이 길, 저 길이 저 길만큼 정말 콘텐츠가 없는 공원이라 심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발표하셨던 거는 전제가 되었던 게, 저렇게 콘텐츠가 많은, 볼거리가 많은 공원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들만의 루트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만약에 내가 방문하기 전에 너무 좋았던 코스를 추천받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혹시 다 잘 이해를 하셨나 싶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첨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서 지금 낙산공원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직접 사람들이 가서 사연도 보내고 지역 주민들이 뭐
어디에 있는 장소뭐 어디에서 뭐 파티가 열린다 뭐 이런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제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저기를 가봤고, 또 집 근처에 저와 비슷한 공원이 있는데, 좀 저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면, 비슷한 점은, 저기가 성곽하고 연결되는 건데, 제가 사는 곳은 인왕산 중턱이에요. 인왕산 쪽도 서울 성곽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 길, 그런 게 있고, 그 옆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탐방길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왕산 다른 반대쪽에 능선 반대쪽으로 가면 타직공원이 있는데 종로구청하고 연결해서 그 생태 탐방이라던가 역사 문화 탐방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토요일에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 그룹으로 해서 온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저기를 갔을 때 아까 소개하신 그 계단이 되게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공원이 다른 공원하고 좀 달리 느껴지는 게 공연장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했으면 해요. 대체로 공원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공원들이 비슷한데 다른 공원에 없는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해봅니다. 실제로 갔을 때 역사 탐방하시는 분이 아이들 데리고 가이드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 낙산공원 한정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곽길을 쭉 돌아보시는 중에 코스로 포함돼서 구경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말씀하셨듯이 공연장이 되게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처음 입구에 들어갔을 때 있는 그 큰 공터에서 언젠가는 거기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다르게 정말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좀 길이 좀 걷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공원이 오고 싶은 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컨텐츠를 넣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일단 좀 뒤엎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거기 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요. 공원인데 약간 공원 같지 않고 진짜 공연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길은 아스팔트 길이고 나무가 좀 있지만 벽돌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어요. 약간 좀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뭔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아날로그적인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길이라든지 그 벽화마을이라든지 그런 느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이렇게 해봤을 때도 그 길이 흙길이 아닌 게 굉장히 아쉬워서 가까이 있어서 여기 오지만 좀 먼 공원이 더 좋은 공원이다. 여기보다는 그 공원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로 보여드린 거는 조금 이렇게 그 안에 시설적으로 봐서 뭐 길에 이제 뭐 다 드러내면 저희들만으로 다 드러내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근처같이 이렇게 벽화도 좀 그려갖고 뭔가 계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단은 뭐 이런 계단, 이 계단은 이런 계단 혹은 조금은 더 드러내서 여기는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뭐 흙길 아니면 여기는 약간 터널을 조성해서 그늘이 만들어져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해보자. 저거는 그런 약간 시설물적인 관점이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 테마를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공원, 소이공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서비스가 좀 더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걸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 아이디어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라디오 방송하는 게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 같은 거를 홍보하는 거, 저 라디오에서 몇 시에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홍보를 해준다던가 해서 점점 거기가 약간 문화 그 장소가 이미 되어 있는 만큼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초석으로 저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스템 맵이었습니다.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 발표가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팀 다 끝났으니까 하면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인데 마지막까지 열띤 의견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한 조 남았습니다.